안녕하세요. 헤어 매니저 규민 원장입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네요. 자기소개랑 지금 이 부분 같은 날 촬영입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뭔가. 물론 뭐 다양한 스타일들도 있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드라이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오늘은 남자 여자 다들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대다수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서 요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인데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 전문가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전문 지식은 더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샵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체감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알아들을까 알게 해드릴까 그런 고민들을 가끔 하게 돼요. 제가 말을 잘 하는 편이죠. 잘 하는 편인데 과연 그러면 내가 이런 화술을 통해서 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아는 두피 상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랑 나누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시니까 저희가 필드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탈모인가요? 또는 저 여기 두피 안 이상한가요? 저 두피 색깔 괜찮은가요? 저 여기 빠지지 않았어요? 저 여기 황하지 않나요? 저 여기 얇아지지 않았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하루에도 한두 명은 꼭 있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뭐냐면 자가진단법이에요. 자가진단법. 혹시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현재 선생님들이나 자가진단법을 조금 설명해 주시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보기는 봤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가진단법은 제가 알고 있는 두피 상식 또는 탈모 상식에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잡아보시고요. 뒤에 잡으시고 머리가 굵으시건 얇으시건 머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짧지만 않으시다면 물론 짧으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속이 안 비쳤는데 어느 순간 움직이다가 속이 조명에 살짝 비쳤어. 이거 의심스러운 거야. 탈모인가? 아씨 머리가 왜 이렇게 얇아졌지? 얇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자연노화입니다. 근데 나이가 어린데 내가 탈모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청춘들까지 저한테 다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길었을 때 대략 탑 부분과 여기 탑 부분과 앞 부분과 옆 부분과 뒷 부분을 머리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대략 25세 정도 됐는데 머리가 뒤에보다 한 3분의 1 굵기 됐다. 탈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탈모입니다. 그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관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랑 옆에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 숱의 양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숱을 많이 쳐서 숱이 없어진 게 아니라 뭐 저절로 감소해가지고 느낌이 잡았을 때 굉장히 얇아진 느낌이다. 옆에나 뒤에보다 위에가 앞에가. 그렇다면 그분은 탈모인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30이 돼도 탈모가 좀 있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은 30세 넘어가면서부터는 모발이 좀 탈락하기 시작해요. 보통 하루에 50개에서 제가 알기로는 80개 정도가 탈락을 합니다. 그 머리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탈락하는 양입니다. 또 그만큼이 나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모발은 생장 주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생성기, 퇴화기, 휴직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보통 3년에서 4년 동안 머리가 쭉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보통 5년에서 6년 동안 안 자른다면 자라면서 계속 탈락하고 똑같이 자라면서 탈락하고 해서 5년에서 6년 동안을 계속 기를 수 있습니다. 자르지 않는다면.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자연 노화가 오면 영양 공급이 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서는 얘는 필요가 없는 애예요. 왜냐? 아프지도 않고요. 뭐 티가 안 나 몸에서 얘는. 근데 그리고 뇌에서 얘 굳이 필요 없는 애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얘한테 영양 공급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세혈관 자체도 심장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멀어지죠. 말초신경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손끝, 발끝이 무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머리도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장주기가 짧아져요. 물론 요 얘기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도 배웠고 두피 관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장 주기를 통해서 계속 짧아져 오게 되는 거죠.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얇아집니다. 어디가? 위에가. 옆에 뒤에는 안 얇아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머리가 짧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겉머리가 너무 얇아져서 겉머리가 너무 상하거든. 여기 머리가 옆머리가 아니에요. 위에 머리입니다. 위에 머리. 자, 여자분들 이렇게 긴데 이게 옆머리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들어보면 여기 머리입니다. 윗부분 머리가 내려와서 옆머리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파마를 하고 나면 겉머리가 너무 많이 상한 거야. 옆머리인데 다른 옆머리는 괜찮은데 겉머리, 옆머리가 너무 많이 상했어. 왜? 얇으니까. 얇으니까 상한 거예요. 그 얇은 머리가 나중에 쭉 기르시면 숱이 빠져서 어떻게 되느냐? 밑에가 위에서 이만큼 잡았는데 밑에가 되면 요만큼 됩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파마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가지고 길게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자르게 됩니다. 왜? 숱이 많아 보이라고. 스타일이 나오라고. 스타일이 안 나오거든요. 자, 남자분들은 3년, 4년 동안 기를 수 있다고. 물론 3년 전부터 기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은 일자머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숱이 많고 선천적으로 정말 모공에서 3개, 4개 나오시는 분들 이외에는 굵고 그런 분들 이외에는 하기가 힘들어요. 일자머리를. 많이 길어서 일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락커들 박완규나 김경호 이런 분들처럼 머리가 저절로 탈락해서 층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저분하죠. 그래서 매직을 해요. 깔끔해지라고. 이런 것처럼 생장 주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장 주기가 점점 나는 숱이 있는데 숱이 많았는데 얘가 이만큼 올라오기 전에 얘들은 벌써 요만큼 올라오다 빠지게 됩니다. 요만큼 올라오던 애들이 요만큼 올라오다 빠지고 더 얇아지고 문제는 다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다시 나요. 근데 문제는 나다가 더 짧게 나고요.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머리들 안에 파묻혀가지고요. 이게 티가 안 나요. 얇은 모발, 짧은 머리.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모발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면 그때서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부분, 뒷부분을 잡아보시고 옆부분, 뒷부분 내 위에머리, 앞머리를 만져보시면 정확하게 자기 나이에 비례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아시면 사실은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관리를 들어가야 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관리가 뭐야? 돈 많이 들어. 관리 돈 많이 들어. 근데 그게 관리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관리는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는 게 관리예요. 뭐냐, 데일리 관리입니다. 매일 저녁, 아침, 점심은 솔직히 힘들고 회사 가서 머리 감으시는 분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기 관리가 얼마예요? 그러면 관리가 얼마예요, 원장님? 저 관리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관리를 해드리는 건 저한테 돈을 쓰겠다는 의미지만 제가 성격상 그게 잘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받고 막 뭘 해주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건데 저는 그게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뭐냐?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저희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샵입니다. 근데 정작 집에서 하지도 않는 분들한테 8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을 쓰라고 내가 계속 털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먼저 탈모 관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시작하세요. 뭐가 됐든 시작하시라고. 물론 유튜브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시작하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라고. 일단 시작하면 쉬워져요. 그리고 뭐부터? 샴푸부터. 왜? 샴푸는 매일 하니까. 비누로 감으시는 분들, 떼비누로 감으시는 분들은 조금 바꿔야 하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닌 이상은 샴푸는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 물론 워터 샴푸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나쁘다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경험해 본 바로는 글쎄요, 산에 들어가지 않을 이상 그냥 도시에 살 거면 감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제가 제 머리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감아봤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간지러워서. 일단 샴푸를 시작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생장주기의 갭을 좀 좁혀줍니다. 그러니까 생장주기가 3년, 4년 가던 것들이 2년, 1년 가고 2년, 1년 가던 것들이 6개월 가고 그 다음에 3개월 가고 그 다음에 모공에서 머리카락이 3개 나던 게 2개 나고 1개 나고 그리고 모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피부화가 되면 더 이상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샴푸를 쓰면서 샴푸? 그럼 여기서 잠깐 어떤 샴푸를 써야 되느냐? 우리 가게에 있는 샴푸를 써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어떤 샴푸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광고를 통해서 어떤 샴푸를 접했어요. 그 샴푸가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샴푸를 찾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장기로 갈 수 있어요. 갑자기 30년 동안 30살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동안 아주 서서히 진행이 돼서 시작된 탈모가 그죠? 갑자기 내일 모레 아침에 머리가 똑 하고 숱이 많아지고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노벨상이었겠죠. 그러면 사실은 노벨상을 벌써 타셨을 거예요. 전 세계 탈모 인구가 얼만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샴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샴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주 힘들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황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장소의 상황,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머리를 감고 오신다던가 아니면 일하시는 곳에서 머리를 감고 오신다던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처신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탈모는 어려워요. 지금도 저 23년 됐지만 탈모는 답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장기전이에요. 근데 그 장기전을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러죠. 한 명 딱 쓰면 아니 내가 들인 돈이 있는데 효과가 없어. 뭐가 효과가 있어야지.
아니 한 병 딱 쓰고 효과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노벨상감이죠. 정말 장기전입니다. 사실은 저 탈모 샴푸 15년 저도 어릴 땐 돈이 없으니까 18년 정도 쓴 것 같네요. 탈모 샴푸를 꾸준히. 물론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고가를 쓰고 있지만 정말 장기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탈모 샴푸라는 걸 평소에 쓰던 샴푸랑 똑같이 쓰시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탈모 샴푸는요, 한번 꾹 안 짜셔도 돼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게 탈모 샴푸인데, 보통 이렇게 해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이렇게 짜다가요, 여기 다 흘려요. 다. 질질해요. 엄청 지저분하기도 하고. 솔직히, 안 세신 분 있으십니까? 다 샜잖아요. 무슨 화장실도 아니고. 앞으로 좀 뭐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크림 타입이 겔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질질 셉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런 방법입니다. 눌러서 손으로 끊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주 소량을 쓸 수 있어요. 다 누르지 마시고 반 펌프만 눌러서 소량으로 끊어주세요. 질질 안 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깨끗이 쓰실 수 있고요. 소량 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보통 저는 이 샴푸를 손님들에게 저 정도 길이 손님들한테 8개월 또는 짧은 분들한테는 1년 이상 쓸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물론 저희 샵은 이 제품만 10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시고 계십니다.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탈모로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제로 이 탈모를 선택해 봤어요. 여자분들 탈모도 사실은 남자보다 더 위험한 게 남자는 짧으니까 그래도 좀 티가 납니다. 근데 여자는 잘 안 나요. 왜? 길어서 덮고 있어가지고. 근데 티가 날 때쯤 되면 사실은 여자분들은 한 3기 정도 됩니다. 보통 탈모는 1기부터 4기까지 나눠지는데 보통 3기 정도 되면 사실은 좀 많이 늦은 거죠. 그렇다고 짧게 자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가진단법을 활용해서 아까 얘기한 위액머리가 옆머리라고 착각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리를 조금 더 서둘러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나 이거 진짜 어색한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힘이 안 생겨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